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4차원 생활의 피해가 아바나즈후군과 일맥상통한다는 주제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바나즈후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바나 증후군은 2016년 아바나에서 처음 보고된 미국 외교관과 정보 요원 등의 건강 이상 증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바나즈후군에 관하여 미 외교관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판단하였고, 미국 정보기관도 아바나즈후군을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팀은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뇌조직에 광범위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미국은 아바나즈후군을 일으켜 놓은 원리를 극초단파의 환경 속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고주파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나즈후군을 조사한 내역서를 보면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난 후부터 이런 증상을 보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인데도 미국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로 말하는 걸까요? 아바나즈후군의 피해자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고주파와 저주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모르더라도 소리를 들었다는 상황은 인간이 듣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대이지요.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을 들여다볼까요? 4차원 생활의 일탈 속에는 두어라는 불법이 존재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는 두어이지요. 두어는 가청 주파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어의 소리를 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어의 가청 주파수는 콘크리트의 벽을 뚫을 수 있답니다. 아바나즈후군의 주파수대도 콘크리트의 벽을 뚫는다고 할 수 있어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다시 한번 의문점을 던지겠습니다. 미 외교관, 정보요원, 군인이 그 피해자들이었고,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은 아바나즈후군을 의도적인 공격으로 단정짓고서 공개하였다면 그 가해자들의 속내는 단지 뇌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으로만 목적을 두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민간인도 아닌 외교관, 정보요원, 군인이었다면 정보의 중요성이 제기됩니다. 화제를 바꿔서 한국 사회의 두어는 무엇일까요? 두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어의 불법으로 삶의 유린을 당하는 상황도 모르는 고정관념의 판단은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나즈후군처럼 의도적인 공격으로 두어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답니다. 두어의 피해자에게 모든 원인과 결과를 떠넘기는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4차원 생활의 두어는 나날이 확산되고 있어요. 두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가해자에게 고정관념의 조현병의 진단은 무소불위의 범죄 도구를 만들어 주었죠. 4차원 생활의 일탈은 두어의 불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체 에너지의 불법도 있답니다. 직장과 학교의 터전에서 두어와 생체 에너지의 불법적인 사용도 심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은 가정의 환경입니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안식처는 가정인데도 그 가정이 4차원 생활의 불법의 무방비의 상태라고 한다면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국민이 불안해지면 직장과 학교의 터전 속에서 국가관과 국민성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국가기관이 존재한다면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같은 환경입니다. 4차원 생활의 두어의 증상과 아바나즈후군의 증상은 유사합니다. 아바나즈후군의 증상은 두어의 초기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바나즈후군의 증상은 귀의 통증, 머리의 압박감, 방향 감각 상실, 피로감부터 이명,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청력 손상, 인지장애, 뇌손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두어의 고정관념으로 진단하는 조현병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어이든 아바나즈후군이든 실체가 없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패닉 상태로 빠지게 되죠. 두려움과 공포가 갑자기 증폭되는 심리적 공황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서게 되죠. 게다가 조현병과 신내림의 고정관념이 대세를 이루는 인간 사회의 환경 속에서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게 된답니다. 두어의 초기 증상이 지나고 나면 피해자는
아바타의 증상으로 진행됩니다. 아바타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분신처럼 사용되는 그래픽 아이콘입니다. 요새 말로 사용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말하는 대로 아바타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아바타의 증상도 지나고 나면 4차원 생활의 암묵적인 환경을 보편적으로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된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불법이 자리 잡는 사회는 사회 질서가 존재하는 낮의 세계와 사회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밤의 세계로 이중구조의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4차원 생활의 불법을 진단하는 고정관념의 조현병과 신내림은 큰 방어막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의 밤의 세계는 미증유의 세계로 변한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사회는 포기와 절망의 사회로 변하게 되면서 고도 갈등의 사회로 바꿔지게 됩니다. 인권, 자유, 평등의 사회가 복종, 속박, 등급의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99%의 능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사회가 1%의 능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사회로 변모하게 된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불법을 이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조리로 1%에 들어서고자 하는 4차원 생활의 욕심과 탐욕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큰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동생관계가 아닌 4차원 생활의 불법적인 동생관계는 형님이 먼저 해먹어야 아우들이 그 다음에 해먹는 1%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4차원 생활의 피라미드 구조는 상층부의 모든 것을 몰아주어야 하고 가져가는 구조이어서 4차원 생활이 범람한 사회는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지게 된답니다. 한국 사회의 특권계층도 아닌 남녀노소의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바꿔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 질서와 사회 기강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두어와 아바나 증후군의 관계와 실체를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